이것은 한 왕이 폭군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한 요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 데비마마의 70번째 생신날, 이헌 왕은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데비마마의 생신날, 이헌은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과연 역사는 그대로 흘러갈까요? 연지영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헌 왕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폭군으로 기억될까요? 네, 지금부터 폭군의 셰프 11화와 12화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가 가득하니 주의하세요, 여러분. 비록 이헌 왕은 항상 연지영이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는 말을 믿지 않는 척했지만 10화에서 그는 사실 첫날부터 연지영의 말을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헌 왕은 감정에 북받쳐 슬픈 얼굴로 연지영에게 말합니다. 가지 말아줄 수는 없겠소? 이헌 왕은 이어서 묻습니다. 아직도 마군록을 찾아 돌아가고 싶소? 이에 연지영은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이헌 왕은 나는 그대가 떠나는 게 싫소 라고 말하며 연지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나의 반려가 되어주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헌 왕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대가 내 반려가 되어준다면 내가 매일 아침밥을 직접 차려주겠소 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연지영은 놀라움과 함께 잠시 망설입니다. 조선의 왕인 이헌에게는 그의 신분과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요리와 같은 하찮은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헌 왕은 연지영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연지영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직접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습은 연지영으로 하여금 현대시대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결국 연지영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자신도 이헌 왕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연지영은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이헌 왕과 조선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결국 피할 수 없는 키스를 나누게 됩니다. 11화의 시작에서 연지영은 이헌 왕의 청혼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지영은 이제 이헌 왕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대 시대로 돌아가려던 계획을 접고 조선에 남아 정착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지영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에서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해 보겠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폭군 왕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연지영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헌 왕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즉 2025년의 사람들은 이헌 왕을 폭군이라고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분노에 휩싸여 궁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학살을 시작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연지영이 바꾸고 싶어하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친구들, 연지영이 결국 자신의 시대로 돌아갈 확률은 99%에 가깝습니다. 그 증거는 이미 1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화의 한 장면에서 마군록의 저자가 사랑하는 이를 추억하며 이렇게 한 줄을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언젠가 이 글을 읽는다면 부디 내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이제 우리는 이헌 왕이 그 책의 진짜 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헌 왕은 연지영을 그리워하며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이는 분명 연지영이 어떤 이유로든 조선시대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현대 2025년으로 돌아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과연 연지영이 현대에 돌아간 후 다시 이헌 왕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며 이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10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도사 이장군이 제산군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친구들. 이 장군은 바로 이헌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담은 문서를 이헌 왕에게 전달하려던 초안 작성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를 왕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제산 왕자가 그를 납치했습니다. 친구들, 아마 이렇게 궁금할 겁니다. 왜 제산 왕자는 길에서 장군을 납치한 걸까? 왜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택했을까? 만약 제산 왕자가 장군을 납치하지 않았다면 장군은 분명히 그 문서를 왕에게 전달했을 것이고 이헌 왕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어 분노에 휩싸이며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결국 제산 왕자에게 이익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산 왕자는 지름길을 택하는 대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에는 다 구워졌을 때 쳐야 한다는 말처럼 제산왕자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산왕자가 이장군을 숨겨둔 이유는 제산왕자가 이헌왕의 외할머니 심여사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이헌왕의 어머니가 살해되었을 때 이헌왕의 외할머니 또한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외할머니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딸을 잃은 슬픔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헌왕은 외가 쪽 친척이 살아있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헌왕의 외할머니는 제산왕자에게 발견되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제산왕자는 이 일 뒤에 깊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헌왕의 외할머니는 매우 중요한 것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손에서 항상 놓지 않는 인형이 있는데 이 인형 속에는 폐비, 즉 이헌왕의 어머니가 독살될 때 입었던 피 묻은 의복이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친구들. 이헌왕의 어머니 사망의 증거는 이 인형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산왕자의 계략은 이장군과 이헌의 외할머니를 이헌왕 앞에 세워 진실을 알게 된 이헌이 화를 내어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다. 친구들, 장면은 궁궐로 바뀝니다. 연지영은 제산왕자가 보낸 건달들에게 납치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헌왕은 연지영을 찾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수색에 나섭니다. 이헌왕은 연지영의 생명이 위험할까봐 극도로 긴장합니다. 결국 밤새 수색한 끝에 이헌왕은 오두막에서 연지영을 발견합니다. 이헌왕은 재빨리 로프로 묶인 연지영의 손을 풀고 그녀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야기에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친구들. 연지영만 그 오두막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장군과 이헌왕의 외할머니도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이헌왕이 외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헌왕은 크게 소리치며 분노했습니다. 잠시 동안 이헌왕은 생각할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헌왕은 어머니의 가족 중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이장군은 제산왕자에게 살해당해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장군은 이헌왕의 어머니 사망의 진실이 담긴 문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헌왕은 그 문서를 읽고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친구들이여, 이 문서에는 이헌의 어머니가 대왕대비, 즉 이헌의 할머니의 명령으로 자살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이헌왕의 어머니가 갇힌 뒤 두 가지 선택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자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궁궐 규정에 따라 사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헌왕의 어머니는 독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헌왕의 어머니가 독약을 섭취할 때 이헌왕의 외할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외할머니는 정신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헌왕의 외할머니는 딸의 피에 젖은 옷을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인형에 꿰매어 붙였습니다. 이헌왕은 외할머니의 손에 들린 인형 속에서 어머니의 피 묻은 옷을 발견합니다. 어머니의 옷이 인형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헌왕은 인형을 품에 안고 크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헌왕은 이 이야기를 영원히 끝내기 위해 궁궐로 돌아섭니다. 제산왕자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제산왕자는 이헌왕이 연지영을 찾으러 올 때 반드시 이장군과 그의 외할머니도 만나도록 계획했습니다. 제산왕자는 이장군을 죽여 이헌왕의 의심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산왕자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헌은 왕대비, 즉 할머니에게 복수하고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헌왕은 너무 화가 나서 사고와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였고 역사상 가장 큰 피해 학살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면이 궁전으로 전환됩니다. 오늘은 이헌왕의 할머니, 즉 대왕 대비의 생일이라 궁전에서는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때 이헌왕이 칼을 들고 등장합니다. 이헌왕은 화난 목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이헌왕은 앞으로 나아가며 대왕 대비를 지키려는 모든 군사들을 처치합니다. 궁전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달아납니다.
하지만 대왕 대비는 자신의 방에서 차분히 이헌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헌왕은 대왕 대비를 죽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친구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헌왕이 정말 대왕 대비를 죽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